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번 시간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땅땅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5분? 10분? 아니 20분 이상? 아니 지하철이 집 근처에 있으신가요? 집 근처에 지하철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지하철역이 우리 집 앞에 생긴다. 진짜 지하철이 집 앞은 아니고 집에서 도보로 5에서 10분 거리 정도의 지하철역이 생긴다. 출퇴근 시간도 정말로 단축이 될 수 있고 시내를 나갈 때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아니 한 번 더 우리 집이 아니라 내가 사놓은 집, 투자로 사놓은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만큼 큰 호재도 없겠죠. 부동산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 호재, 그 중에서도 지하철 호재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항상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철도 노선 발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공사 중인 곳, 쉽게 말해서 발표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사 중인 곳, 착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삽 떴다. 삽을 뜬 지하철 노선, 철도 노선, 그곳을 잘 살펴보고 공략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요즘에 임장 크루라고 해가지고 떼거지처럼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임장을 하는데 뭐 임장을 열심히 하는 거는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무데나 임장을 가면 안 되고 철도 노선 발표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곳, 그곳 중에 역세권이 될 아파트를 임장 다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몰려서 이 아파트 가고 저 동네 가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호재 반영이 될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다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임장 크루 안 하냐고 정말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정규 강의 제작 때문에 좀 바빴는데 이제 마무리 됐거든요. 조만간 오프라인 임장 모임도 준비 중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세권이 될 아파트 어디가 있는가? 철도 노선 이미 공사 중인 곳 어디가 있는가? 짜잔, 아실 메뉴고요. 정말 많은 지하철이 개발 발표를 했고 착공을 했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심 갖고 가져야 되는 것은 최소한 착공은 했어야 된다. 삽은 떴어야 된다 이거죠. 이 많은 철도 계획 노선 중에 삽을 뜬 곳, 아실 메뉴 중에 교통망 발표와 예비 타당성 통과 정도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에 있는 곳만 볼게요. 짜잔, 아까랑 확연히 달라진 게 보이시죠? 그래도 많은 노선들이 착공을 했거나 착공 시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곳은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어디인가? 일자리가 많은 강남으로,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판교로 이곳들로 빨리 갈 수 없었는데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철도 노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면 부동산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를 받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역들이 신설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정규 강의 관심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정규 강의 수강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착공식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삽을 떠서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준공을 앞둔 곳도 있어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주세요. 월곶 판교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월곶 쪽부터 성남 일자리가 많은 판교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월곶 판교선이고요. 26년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개통까지 얼마 안 남았죠. 중요한 거는 판교 테크노밸리 일자리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직주 근접. 출퇴근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지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먼저 호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서판교역입니다. 기존 판교역은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이미 강남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잘 되어 있었는데 서판교 쪽에서는 이 판교역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었고 출퇴근하려고 해도 차량이나 버스로만 이동했어야 됐죠. 근데 월곶 판교선이 개통하게 되면은 서판교 쪽에서 한정거장이면은 판교역에 갑니다. 강남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분당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경강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서판교 자체가
주거 만족도가 높고 동네 자체 정주 여건이 괜찮은 곳인데 교통이 좀 아쉬웠었죠. 서판교 쪽이 앞으로 가치가 정말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판교역에서 두 정거장 되는 곳에 인덕원이 있는데요. 인덕원이야말로 교통의 핵 중의 핵이 됩니다. GTX가 지나가면서 강남으로 연결될 곳이 인덕원이고요. 이미 4호선으로 사당,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게 인덕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월판선까지 연결되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의 판교, 핵심 일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덕원에 겹경사가 났습니다. 인덕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요거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GTX-C가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월판선 개통하고 인덕원 주변에도 개발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나면 인덕원의 가치는 과천 말 조심해야지. 과천까지는 아니지만 과천 어깨 정도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월판선 쭉 봤을 때 기존 교통이 좋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광명역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이곳들을 다 갈 수 있는 월곤역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호재를 많이 받는 곳이 인덕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GTX-A 노선인데요. GTX-A 노선의 남부 구간은 이미 개통을 했고 운정역에서 서울역 북부 구간이 12월 말에 개통을 합니다.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날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통이 얼마 안 남았고 이 북부 구간을 보면은 서울역과 강남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것도 표정속도 100km로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입니다. 서울역이나 삼성역 같은 곳은 당연히 호재긴 하지만 이곳으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연신내도 아파트가 많지 않으며 이미 서울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게 또 마땅치가 않을 수가 있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야지 그 가치가 생겨날 수 있겠죠. 대곡역은 대곡역 주변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 A 노선 킨텍스역이랑 운정역입니다.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강남까지도 20여 분이면 도착을 하게 됩니다. 킨텍스에서는 더 빠르고요. 수도권의 서북부 지역,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운정역이랑 kin텍스역입니다. 일산이 굉장히 큰 땅인데 그 중에서도 일산 서구 쪽에서 킨텍스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 도보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안에 들어가는 곳들은 정말 그 가치가 제대로 한번 뿜을 것 같습니다. 킨텍스에서 GTX 타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셋, 넷, 5정거장이면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서 테헤란로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얼마나 걸리시나요? 10정거장? 20정거장? 아니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나요? 핵심 업무지구는 강남이고 강남에서도 삼성역을 끼고 있는 테헤란로에 주요 일자리가 다 몰려 있는데 그곳으로 킨텍스에서 5정거장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전월세가 상승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기존에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운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정에서 강남 출퇴근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빡센 구간인데 GTX 운정역 개통을 하게 되면 운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서울역, 강남까지도 직행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동네가 운정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A 노선 중에서는 킨텍스랑 운정 쪽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GTX-C 노선 착공식을 했는데요. 양재랑 삼성으로 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 수익률을 봐야 하기 때문에 C 노선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인프라가 잘 꾸며진 지역으로 3본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3본역은 아니고 금정역인데요. 금정역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1기 신도시 산본 신도시입니다. 지역 전체가 거의 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3본의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금정에서 GTX-C 노선을 타고 강남을 빠르게 갈 수 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된다면 3본의 가치는 정말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금정역에서는 한정거장, 두정거장, 세정거장 양재역, 내정거장, 삼성역 강남, 테헤란로로 갑니다. 내정거장 테헤란로 대박인가요? 금정 3번 쪽이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임장 크루들 아무데나 막 가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데 이런 데를 임장을 좀 가보세요. 날씨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운동화 신고 임장 다니는 겁니다. 구두 신고 임장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덕정, 의정부, 창동 다 좋습니다. 근데 광운대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운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 가치가 정말로 높아질 것 같다. 3번이 재건축, 리모델링, GTX 복합적으로 호재를 받는 것처럼 광운대역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 철도 이렇게 기지 같은 곳들이 개발이 돼서 도심화가 되는 겁니다. 기존 1호선에 GTX까지 광운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아파트들은 그 가치가 정말로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GTX 신호선을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26년 말 정도에 개통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개통이 연장되고 있는데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년 3년 안에 개통을 합니다. 개통하게 되면 제일 호재를 받는 곳은 당연히 안산이죠. 이름도 신안산선인데요. 기존의 안산에서 여의도 도심권으로 가려면 4호선을 타고 가서 9호선으로 환승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길고 꼬불꼬불하고 지하철도 잘 안 옵니다. 근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직행으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된다. 안산 중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호수역, 중앙역, 성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권은 호재를 많이 받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호재를 받는 곳은 서울 안쪽이겠죠. 서울 안쪽에서도 이 서남권 쪽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1호선을 타고 여기 대방역이나 신길역에서 걸어서 들어가거나 마을버스를 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여의도 핵심 증권가 중심지인 여의도역으로 신안산선을 타고 직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곳은 도림사거리역, 신풍역, 대림사거리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이곳들이 여의도로 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들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지하철이 뭐가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는 게 없었는데 이 신안산선으로 인하여 한 번에 연결되는 게 도림사거리, 신풍, 대림삼거리, 구로 디지털 단지 이 4개역입니다. 두정거장이면 여의도역에 갈 수 있는 도림사거리, 신풍역은 세정거장, 내정거장 5정거장, 기존의 색강역으로 연결되는 신림선이 개통된 이후로 이 신림선 지하철역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 지하철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를 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림선은 여의도 중심이 아닌 색강역으로 연결되는 거였고 신안산선은 여의도역으로 직행 연결되는 곳입니다. 영등포부터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인서울에서 여의도와 가까운 쪽들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있나요? 요즘에 임장 다니는 임장 크루 분들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야 여기 철도가 개통된다? 이 아파트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포인트를 잘 집어서 임장 다니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창에 땅땅하고 남겨주세요. 제가 땅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의도 완성이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